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대생 공기총 살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한 중견기업 대표의 부인인 윤모 씨가 사위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그 상대로 사위의 이종사촌이었던 한 여대생을 무고하게 살해 청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윤모 씨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 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 저희 뉴스쇼에서도 고 하지애 양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윤 씨의 호화 생활을 위해서 허위 진단서를 내준 주치의와 주치의에게 돈을 준 윤 씨의 남편인 영남재분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안을 다뤄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윤 씨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를 보도한 분입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임소정 기자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임소정 기자.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TV 시사보도 부문 작품상 받으셨어요.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영남재분 사모님의 특혜성 형 집행정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취재를 시작한 건가요? 저희 2580으로 고 하지애 양 아버지께서 이제 전화를 하셔서 네. 윤길자가 당시에 이제 근데 형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 선고 받았는데 지금 이제 감옥이 없고 밖에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제보가 왔군요. 네, 그때 이제 그 제보를 보고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님을. 그러면 취재는 어떻게 한 건가요? 사실 윤모 씨나 병원, 영남재분 측에서 순순히 취재를 허락하지는 않았을 듯한데 어땠습니까? 행방을 일단 먼저 찾는 게 우선이었고 이제 수소문 끝에 일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그래서 병실도 알아내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본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정말 입원을 해 있더라고요. 윤모 씨를 직접 만났다 이 말씀이죠? 네, 일단 저희가 먼저 만나기 전에 정말로 그 주치의 소견서에 적힌 대로 윤모 씨가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상태를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좀 사실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스텝을 제가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병원에 같은 층에. 그러니까 특실에 입원을 했군요. 네, 다른 특실에 입원을 해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계속 체크를 하고 카메라를 좀 적당한 위치에 부착을 해서 한 일주일 넘게 우리가 봤던 상황을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2, 3주 정도 지켜봤을 때도 굉장히 상태가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구체적으로 그 수감서에 적힌 거에는 단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거의 이제 누워만 있기 때문에 음식도 넘길 수 없는 연화 장애가 우려된다. 중환자에 가깝다. 네, 중환자에 가깝다 그랬는데 링거도 전혀 안 걷고 다니고 또 물리치료 받을 때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몸을 돌리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간병인하고 이야기도 잘하고 텔레비도 잘 보고 밥도 잘 먹는 것 같고 일상생활에 네.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나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거를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잘 포착이 됐고 네. 근데 이제 암 환자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의료 기록을 살펴봐야지 이 사람이 진짜 중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의료 기록을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의료 기록을 확보를 했고 그 주치의 소견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었어요. 전문의들이 적은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거의 한 10여 개 과에 걸쳐서 모든 진료를 받았는데 주치의 소견서에는 단독 보행도 어렵고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연화 장애가 우려가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데 온갖 군데가 다 네, 아프다 이 온갖 군데가 말이군요. 다 아프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는 정신과 협진을 의뢰를 했는데 정신과 협진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환자가 수면 장애를 호소를 하는데 환자가 호소하는 것과 환자의 진짜 상태와는 좀 신뢰성이 떨어져 보인다. 차이가 있다. 예. 결국 환자의 주장은 많이 아프다인데 이걸 실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의료 기록에 나와 있었군요. 예. 임 기자가 윤모 씨를 직접 만났죠? 예,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아프시지 않은데 입원해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도 좀 확인을 하고 방송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 했더니 아니 어떤 사람이 아프지도 않은데 이렇게 힘들게 병원에 갇혀가지고 지내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언론에다가 함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 그렇게 전신이 다 아프다고 본인은 뭐 평소에 부축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예, 걷지도 못하고. 근데 저희가 이미 촬영을 다 하고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그동안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거동이 자유로웠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나 아파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좀, 참 대단히 별로 이렇게 흥분도 안 하시고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주치 박모 씨 지금 영남제분 회장과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혹시 네. 취재 과정에서 직접 만났나요? 뭐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서 화내면서 거의 그냥 도망가듯이 그냥 가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긴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임소정 기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임 기자, 예. 아무튼 우여곡절을 거쳐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 기자도 영남제분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혐의가 세 가지더라고요. 그 의료법하고 주거침입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로 벌었어요. 의료법이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걸린 건가요? 그 윤모 씨 그 의료 기록, 그러니까 간호기록지와 뭐 주치 소견서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 분석해서 그 방송에서 공개를 했다. 그 부분이 개인의 그 개인적인 정보인데 그거를 마음대로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뭐 통신비밀보호법은 그 몰래카메라로 본인의 그런 행동이나 목소리 이런 거를 전부 녹음을 해서 방송을 했다. 주거침입은 병실에 본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 예. 최근 영남제분 회장 그리고 주치의가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심경이 어땠어요? 좀 많이 복잡했죠. 정말 이렇게 구속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검찰청도 뭐 4월 30일 날 형집행정지 전면 재검토하겠다 그랬는데도 5월 23일에 윤모 씨가 그 다시 재수감 되기 전에도 막 다른 병원 응급실에 다시 막 입원을 시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걸 거의 방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구속시킬 거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검찰이 밝혀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검찰이 그 금품 수수 부분이라든지 이 허위 진단서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그 박모 교수 혼자만의 그 일로 이루어진 건지 뭐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의해서 같이 개입한 건 없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이 왜 도대체 이렇게 이례적으로 형집행정지가 뭐 최대 저는 아무리 아파도 3개월 정도까지밖에 연장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막 6개월씩 연장을 해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고 하지혜 양의 가족과 참 많이 접촉을 했을 것 같은데요. 유족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같이 인터뷰하다 울기도 하고, 예,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아버님 막 1인 시위 할 때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같이 막 울먹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날도 사실 그 영남제분 회장하고 그 박모 교수가 구속됐을 때 그 고 하지혜 양 친오빠가 같이 있었어요. 네. 예, 그 소식을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 다들 막 좀 여러 가지로 참 결국 구속이 됐구나.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앞으로 법원 판결까지 또 가서도 갈 싸울 길이 길이 멀구나. 멀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꼈죠. 예, 사실 저도 처음에 제가 이거 제보 받았을 때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예,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무 이제 애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참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상에는 애써도 안 되는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딸을 잃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으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말고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막 생각이 많이 나죠. 애쓰면 되는 일도 있구나. 이번 사건을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뭐였어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 영남재본 회장이나 그 윤모 씨가 본인들의 잘못이 없고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안타깝고 박모 교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담당했던 검사 제대로 좀 조사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마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생각나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참 사실 200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임소정 기자였습니다.